결혼 생각이 없냐고요? 결혼 생각이 있죠. 우리 다 부정하지만 솔직히 다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다만 형편이 안 따라줄 뿐? 아니야.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 달라요 요즘은. 아예 정말 그냥 가정 자체를 그냥 그게 왜 필요해? 난 전혀 생각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도 요즘 진짜 많아. 가정을 꾸미고 싶다는 것 원래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 너무 많아. 내가 안 그래도 3월달에 내가 해외 한번 간다 그랬잖아. 내가 내 친구들 많은 그 단톡방이 있어요. 나랑 되게 오래된 친구들인데 야 해외 한 달 살기 한번 가자. 갈 수 있는 사람 야 같이 가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하는 얘기가 야 지금 떠나고 싶은 대로 떠나가지고 한 달 살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어. 상혁아 너밖에 없어. 우리 다 안 돼. 왜 다 가정이 있거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얘기를 들으면 보통 뭐 이런 사람이 있겠지. 나만 결혼 안 했어? 외롭다. 나도 빨리 결혼해가지고 나도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그래야 얘네들이랑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 야 이런 계획을 짜고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와 씨, 내 삶이 존나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I love my life.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지. 아직 결혼할 때 아닌가 보다 그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실컷 놀았다. 이제 놀 거 다 놀아봤다. 놀 거 이제 미련 없으니까 결혼하자. 근데 결혼하잖아. 더 놀고 싶어해. 노는 거에 미련이 남아있는 게 보이고 그렇게 놀고 싶어 한다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자체가 노는 게 지겨워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동물이. 근데 이 노는 거는 범위가 되게 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혼자 그냥 이렇게 밤에 와인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밤새면서 그러다가 피곤하면 저 뒤에 소파에 누워서 자고 이것도 노는 거거든. 이것도 노는 거야. 나 지금 아침 5시네. 나 지금 아침 5시까지 내가 좋아하는 얘기하면서 수다 떨면서 술 마시면서 이 방송 끝나면 난 피곤하면 잘 거고 안 피곤하면 나 게임 때릴 거야. 이게 내 삶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꼴린 대로 사는 게 내 삶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노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냥 삶 자체가 재밌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이런 삶을 뭐 노는 게 별것도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 삶이 별것도 아닌데 그거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남자든 여자든. 나는 그냥 저녁에 그냥 팬티 바람으로 맥주 한 잔 딱 때리면서 넷플릭스 그냥 영화 2편만 딱 때리고 싶은데 그거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뭔 이유든 간에 그렇잖아. 그런 삶에 비해서는 난 지금 내 삶이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좋아. 그리고 이따가 자고 일어나면 뭔가 좀 몸이 뻐근해. 나 사우나 갈 거야. 사우나 가서 마사지 한번 쫙 받고 사우나 딱 찌고 저녁에는 그냥 친구들 시간 되는 친구 불러가지고 맛집 가가지고 맛집 딱 때리면서 술 한잔 하고 자리가 재밌으면 새벽까지 놀고 재미없다 일찍 들어오면 돼. 삶이 너무 좋지 않아? I love my life. 취미생활? 운동하고 수영도 하고 등산하고 자전거 타고 지인들 만나가지고 재밌는 얘기하고 요리 해먹고 차 마시고 사우나 가고 마사지 받고 운동하고 또 혼자도 너무 바빠. 책도 보고 심심하면 게임하고 방송하고 돈 벌고 잘 보니까 또 쓸 땐 또 잘 쓰고 최고의 삶 아니냐? 이런 삶이 어딨어. 진짜 여러분들 이 삶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집만 있으면 된다니까. 이제 난 집만 있으면 그 집을 내 아지트 삼아 평생 거기서 살면서 내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서 그냥 마음껏 살면 돼. 집만 필요해 지금. 여러분들 저 해외 떠나는 거? 해외여행? 아니 해외여행을 막 많은 사람들은 뭐 계획해야 되고 1년에 몇 번 간다 정해야 되고 시간이 나야 되고 시간 없고 오래 못 가고. 여러분들 내가 원한다면 나 해외여행 1년도 갔다 올 수 있어. 한국에 뭔 일 있다?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 되지. 들어와가지고 일 보고 다시 나가면 돼. 비행기 표값 나한테 비싸지도 않아. 졸라 행복해 진짜. 이건 대륙남이라서 그런 거지. 모두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의 행복감은 나의 특유한 내가 가진 직업이나 내가 가진 삶의 방식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날씨 좋았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햇빛이 커튼을 뚫고 막 들어와.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거기서부터 난 기분이 좋아요. 거실로 나와서 커튼을 쳤어. 저 멀리 저 맞은편에 있는 저 멀리에 있는 관악산이 뚜렷이 보여. 나 여기 마포인데 마포에서 관악산이 보이거든. 미세먼지가 많으면 안 보여. 근데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없어가지고 관악산이 뚜렷하게 보여.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왜? 난 지금 나가서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이 햇빛을 쫙 쬐면서 난 한강 러닝을 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또 이 근처에는 산 동생이 있어. 친한 동생이 있는데 야 뭐하냐? 오늘 바빠? 안 바쁘면 나랑 한강이나 뛰자. 나오더라고. 같이 한강 뛰었지. 한강 딱 뛰고 다 10km 뛰고 나가지고 배가 얼마나 고파. 망원동에 맛집을 갔어. 짬뽕 맛집을 가가지고 탕수육에다가 짬뽕. 그 짬뽕도 그중에서 제일 프리미엄 짬뽕 17,000원짜리를 먹었어. 옛날에 돈이 없을 때는 9,000원짜리 8,000원짜리 기본 짬뽕을 먹었어야 됐거든. 난 지금 그런 거 상관 안 해. 17,000원짜리
최고의 프리미엄 짬뽕. 새우 3마리 들어간 거. 난 그걸 먹었어. 졸라 맛있대. 탕수육까지 시켰어. 내가 샀어. 그리고 나서 또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망원동을 돌면서 망원동 안에서 또 뭐 어묵꼬치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순대도 먹고 김밥도 먹고 장도 봤어. 딸기도 사오고. 딸기 그 과일 상점에서 파는 제일 좋은 딸기. 알이 이만해. 15,000원에 한 팩이래. 안 비싸. 샀어.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딸기도 먹고 귤도 먹고 샤워를 딱 했지. 샤워를 하고 한숨 잤어. 자고 일어나니까 개운하대. 방송을 해. 방송을 하니까 또 방송은 지금 몇 시간째입니까? 제가 10시에 방송 켰거든. 지금 아침 5시야. 7시간 동안 방송을 달렸어. 술풍도 터지고 돈도 많이 벌고 오늘 방송도 잘 되고 유튜브 오늘 저녁에 올라간 거 유튜브 조회수도 좋고 일도 잘 돼. 삶에 불만이 없어요. 근데 맞아.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금수저였어 이걸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야. 알잖아요 여러분들. 저 8년 전에 이 집 오기 전에 8년 전에 그때 서울에 와가지고 초반에 한 6년 정도 나 반지하에서 살았어요. 6년 정도 반지하에서 살면서 맨날 라면만 먹었어. 왜? 진짜 밥 먹을 돈이 없었어요. 밥 먹을 돈이 생기잖아. 나 그걸로 계란 한 판 샀어. 계란 한 판 라면에 넣어가지고 먹으면 영양이라도 보충하기 위해서. 나 그러고 6년을 살았어. 근데 그런 삶을 살 때도 나는 그렇게 내가 삶이 족같네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 난 그걸로도 난 되게 행복했어. 야 그래도 내가 안 굶네. 내가 해외에서 그렇게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서울에 딱히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반지하기지긴 하지만 내 집이 있고 라면을 먹고 있지만 굶진 않네. 그때 나 관악산 중턱에 살았었어요. 말했잖아. 거기가 집값이 제일 쌌다고. 산에서 내려오면 집값이 비싸졌어. 산 위로 올라갈수록 집값이 쌌어요. 그래가지고 난 산 꼭대기에서 살았어 거의. 낙성대역 관악산 중턱에서. 근데 난 그때 눈 떠. 날씨가 좋아.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면 나와서 뭘 했느냐. 지금 내가 한강을 뛰지. 난 그때는 관악산을 뛰어 올라갔어요. 집 뒤가 바로 관악산 등산로였거든. 관악산을 한번 뛰어갔다 내려오면 한 1시간 넘게 걸려. 그거 자체가 행복이었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요. 행복해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행복해요. 내가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간에 내 주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행복해질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지하철 탈 때는 지하철을 타서 행복했고 버스를 탈 때는 버스를 타서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 난 제 자차가 있잖아. 차도 좋은 차야. 제네시스 GB70 풀옵션. 물론 그거보다 비싼 차들 많지. 난 몰라. 그건 딴 사람 삶이고 난 내 삶은 난 이걸로 만족해. 난 이 차만으로도 행복해요. 충분해. 지금 나한테 마지막 퍼즐은 집이야. 난 내 자가에 대한 욕심이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심했어요. 지금 집만 생기잖아. 그냥 나의 행복도는 풀이에요. 더 이상 내가 뭘 더 바래.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내 동생 일자리까지 내가 주고 있네. 내 동생까지 월급을 주고 있네. 여기에서 또 성취감도 있어. 우리 부모님은 내 잘 돼 있다고 참 마음 놓고 해외여행을 다니네. 거기에서 또 이 맛에 일하지. 여러분들 어떤 순간이든 행복해질 줄 알아야 돼요. 난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야. 난 요즘 행복하다. 난 내 삶에 불평불만이 없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형은 이룰 거 다 이뤘으니까. 아니야. 나 이룰 거 아직 많아. 나 여전히 배고파.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든 간에 나는 내가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행복해질 줄 알아야 돼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방법만 알잖아요. 진짜 삶 자체가 행복한 에너지로 가득 찰 거고 안 좋은 일도 안 생길 거예요. 여기 지금 나 이런 채팅 보면 내가 진짜 저는 행복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인데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할 말이 너무 많다. 야 봐봐라. 지금 새벽 5시지. 새벽 5시면 네가 일찍 일어난 새끼는 아닐 거 아니야. 아까부터 내 방송 보고 있었으니까. 그럼 밤을 샜다는 거 아니야. 밤 새면서 너는 폰으로 이지랄 저지랄 하면서 놀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야. 여기서 행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개나 될 것 같아. 일단 너는 시간이 졸라 많아. 시간적인 여유가 장난 아니야. 이거부터 넌 행복해야 돼. 그리고 새벽까지 핸드폰을 보면서 놀 수 있다라는 거에 넌 행복해야 돼. 딴 사람은 지금 내일 아침 출근 때문에 자기 싫어도 빨리 자야 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지옥철 타면서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넌 지금 새벽까지 채팅 치면서 히히닥닥 웃고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넌 행복감을 느껴야 돼 새끼야. 야간 퇴근했다고? 돈까지 버는 새끼였네? 행복해져 새끼야. 야간 근무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돈 못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돈까지 벌면서 폰까지 가지고 노네? 더 행복하게 느껴야지. 난 백수인 줄 알았어.
돈까지 버는 새끼였네. 행복 중앙에 살면서 행복을 못 느끼는 배가 처부른 새끼네. 집 어디 살아? 본가는 울산이고 지금 천안이라고? 아,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어. 나중에 네가 물려받겠네. 아, 행복해야지. 어디 아픈 데 있어? 사지 멀쩡하니? 고추 잘 서? 그러면 행복해야지. 건강하지? 여러분들 건강한 걸로 행복해야 돼요. 왠지 알아요? 아, 내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당신이 건강하면서 사회생활을 바쁘게 한창 할 때는 진짜 머릿속에 고민이 막 수만 가지야. 내일은 직장 한 상사한테 어떻게 쪼개질지 어떻게 맞을지 야, 차는 또 막힐지 안 막힐지, 공과금은 또 어떻게 내야 될지, 설에는 또 어떻게 보내야 될지, 생활비는 나가고 뭐 고민이 수만 가지야. 근데 당신이 건강을 잃고 크게 아픈 순간 당신의 고민은 한계가 돼요. 그 수만 가지 고민이 사라지면서 고민이 딱 한 개밖에 없어져요. 그 고민이 뭐? 내 건강은 과연 회복할 수 있을지, 언제 회복할지, 제발 낫기만 해주세요. 아프지만 않는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은 한 가지로 귀속이 돼. 이 뜻은 즉 뭐냐? 건강만 있다면 세상의 그 모든 고민은 다 사치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고민거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지. 건강하기만 하다면. 그렇게 이퀄 되는 거야. 형도 집 고민할 필요 없다고. 집은 나한테는 이거는 내가 막 집을 막 솔직히 지금 얘기하면 내가 지금 뭐 조금만 눈만 낮추면 뭐 외곽으로 가잖아. 얼마든지 집 살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내 욕심인 거지. 외곽으로 가기 싫고 중심지에 살고 싶은 거. 그건 내 욕심이고 어떻게 보면 그건 내 꿈인 거야. 나의 성취감. 그거랑은 또 달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집이 없다고 해가지고 막 불행하다? 그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집이 생길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날려버렸다? 그건 짜증이 나는 거야. 이 구분이 가? 나는 열심히 일을 했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았어. 차곡차곡. 그리고 내가 목표치로 정한 그래, 저 집은 내가 살 수 있겠다 하고 열심히 보고 달려갔는데 말도 안 되는 무슨 병신 같은 정책들 때문에 집값이 갑자기 5억이 올라가 버렸네. 이건 짜증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거 있지. 승부욕이 생겨.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면서 욕심이 더 생겼네. 그래서 이거는 나의 성취를 위해서.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난 고민은 없지. 고민 없으면 뭘 해야 되겠어? 더더욱 많은 목표를 정하고 성취를 하기 위해서 앞보고 달려야 되겠지. 그게 인생이 재밌는 거야. 고민거리가 없다고 해가지고 난 그냥 시체처럼 가만히 있을 거야? 그냥 고만큼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죽으면 되겠다, 이런 삶을 살 거야? 아니잖아. 내가 건강하니까, 사지가 멀쩡하니까 고민이 없지. 그럼 뭘 해야 돼? 내 꿈을 향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꿈을 정하고 그걸 실천하고 정하고 실천하고 이 반복된 과정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거기서 또 행복감을 느낀다니까. 파이팅 있는 삶을 살아야겠지. 그 중에서 내가 정한 한 개의 목표일 뿐이야. 그 목표를 향해서 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고 잘 달려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거를 회방을 놓았네. 오케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면서 달리는 거지. 근데 저도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달리다가 중간에 한번 아팠던 적이 있잖아요. 저 옛날에 코로나 전이었어. 코로나 전에 허리가 한번 나가가지고 2달 동안 누워 있었던 적이 있어요. 방송 하나도 못하고. 그때는 정말 아무 고민이 없더라. 고민은 딱 한 개. 허리만 회복시켜주세요. 허리만 다 나으면 모든 일을 감사하게 할게요. 이거였어, 진짜로. 근데 정말 다행히도 디스크는 아니었어. 이런저런 검사를 다 해봤지. CT도 찍고 한방병원도 가보고 막 허리에 용하다는 병원 다 갔어. 결과론적으로는 디스크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발견이 미리 돼가지고 요거는 물리치료, 재활치료만 하면 회복이 된다. 진짜 그 한 해에는 방송은 뒷전이 되고 재활치료하면서 계속 PT 받으면서 내 허리 강화하는데 약 1년을 썼어요. 그렇게 시간 투자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게? 지금까지도 허리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그때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못 움직였다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런데 허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허리가 어떻게 하면 허리 통증을 없앨 수 있고 허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허리는요 완치라는 게 없어요. 디스크가 터졌다고 해가지고 허리가 영원히 완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원히 완치되는 것도 아니야. 허리는요 관리예요. 관리를 꾸준히 하면 허리의 통증은 영원히 당신한테서 멀리 떨어져요. 하지만 내가 허리 통증이 있는데 관리를 안 한다? 그 통증은 점점 심해져요. 허리는 관리야. 그래가지고 난 그 관리하는 방법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1년 동안 마스터를 했지. 그 후로 지금까지 허리가 아파서 뭘 못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제 허리 개 튼튼해요. 행복 아닙니까?
가끔씩 이럴 때 있어. 내가 좀 또 이제 무리하면서 일하다 좀 무리했다 싶을 때 허리 통증이 또 살짝 올 때가 있어. 하지만 그때는 난 이미 내 허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지. 허리를 풀어주고 허리에 내가 필요한 폼 롤러를 대고 허리 풀어주고 운동도 살짝 해주고 그 통증을 바로 없애버리지. 못 오게끔. 허리 마스터입니다. 허리에 관련된 거 뭐 아픈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디스크를 수술한다고 해가지고 다 나는다? 절대 아니에요. 디스크도 수술 안 하고 얼마든지 낫게 할 수 있어요. 아, 왜 그때 허리가 다쳤냐? 제가 그때가 정확히 한 2019년도인가 그랬어. 2019년도, 2018년도. 그때는 제가 무슨 시절이었냐면 제가 2015년에 방송을 시작했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야외 방송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는요, 아직 요즘은 셀카봉 한 개에다가 핸드폰이면 이게 방송이 됐어. 그때까지만 해도 핸드폰 방송이 안 되던 시절이야. 그때는 삼성에서 나온 아프리카 TV 전용 캠코더가 있어. 그게 있어야 야외 방송을 할 수 있는데 그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야.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물건을 방송을 하려면 그거를 한 손으로 계속 들고 다녀야 돼. 근데 그거를 난 오른손으로 들어야 돼요. 오른손이 훨씬 편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야외 방송, 그 무거운 장비를 들고 오른손으로만 들고 그 야외 방송을 하루에 10시간씩 2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손으로만 그 무거운 걸 들다 보니까 척추가 휘어진 거야. 이쪽으로만 무거운 걸 계속 들면서 이렇게 드는 게 아니잖아. 또 이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다니니까 이쪽으로만 이렇게 다니니까 척추가 휘어진 거야. 그러면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걸 내가 알고 나서 뭘 했느냐, 물리치료하고 재활운동하고 PT 받으면서 허리를 제자리로 돌리는 운동, 그리고 허리에 붙어있는 근육 강화 운동, 이거를 미친듯이 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야외 방송을 3년 동안 쉴 틈 없이 맨날 이쪽으로 카메라를 들고, 그러니까 이게 직업병이었던 거야. 맨날 이러고 가만히 있지 않잖아. 걸어야 되잖아. 이러고 걸으니까 계속 이제 몸이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서 계속 걸었던 거야,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가 허리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허리에 무리가 온 거야. 그러다가 어느 하루 자고 일어났는데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허리가 뜨끔 하더니 못 움직이겠는 거야. 못 일어나. 몸이 아프다라는 거는 당신한테 보내는 신호예요. 몸이 아픈 거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몸이 아프다, 나중에 낫겠지. 절대 안 돼. 조금이라도 아파도 내 여기가 아픈 거는, 이거는 지금 몸의 어느 부위가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한테 보내는 신호다. 몸이 내가 아프다? 그러면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야, 나 지금 아프니까 이거 빨리 손 봐. 빨리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빨리빨리 이걸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없애야 돼요. 그게 관리야. 그걸 방치하잖아? 작은 병이 큰 병이 되고 나중에는 그게 더 큰 병이 되고 심각해져요. 저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들, 목, 어깨, 등, 척추, 이거 제일 쉬운 안 아파지게 하는 방법 있잖아. 제일 쉬운 거. 똑바른 자세야. 이것만 유지해도 여러분들 어깨, 허리, 등 아플 일이 없어요. 그건 모두 다 이상한 자세로 오랫동안 뭘 했기 때문에 아파오는 거거든. 항상 똑바른 자세로 있잖아. 통증이 올 일이 없어. 어깨 딱 내리고, 승모근 여기 딱 내리고 딱 펴고, 등에 견갑골 딱 힘주고, 그 다음에 허리 쫙 핀 상태에서 이 상태로 항상 있으란 말이야. 서서 있든 앉아서 있든 이 자세만 유지한다면 뒤쪽, 등, 허리, 어깨 아플 일이 없어요. 똑바른 자세 쉽지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거 쉽지 않은데? 그럼 당신 삶이 쉽지 않은 거야. 나 정자세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데? 그럼 어려워지는 거야. 정자세? 그게 뭔데? 쉬운 거잖아. 정자세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쉬운 거야. 모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지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지 이것만 봐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바로 구별해낼 수 있어요. 제가 사람 만날 때 철칙 중에 한 개가,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난 안 봐요. 과감하게 친해지지도 않아. 야, 내가 요번에 요런 방송을 해보려고 하거든. 콘텐츠를 요렇게 짜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야, 이거 조회수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 그거 생각 괜찮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것까지 하면 야, 일단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또 바꾸고 하다 보면 너하고 생기고 잘 되겠지. 이거는 긍정적인 언어야.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요즘 사람들이 볼까? 뭐 좀 유행도 많이 지난 것 같고, 뭐 그건 별로 뭐 와닿는 게 없는데. 이게 부정적인 언어야. 아까 내가 나의 마지막 목표는 9원 한남이야. 지금 140억 해. 근데 바로 채팅창에서 형, 그거는 현실적으로 왜? 네가 보기에 난 140억 벌 재료가 아니야?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사람 일 모른다. 내가 잘 돼가지고 나중에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화이팅을 못 해준 망정 아 형 그건 말이 안 돼. 뭐 왜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는데? 부정적인 언어 나 앞에서 쓰지 마. 나 그런 기운 받는 거 제일 싫어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잖아?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 근데 인간이니까 나도 가끔씩 부정적이어질 수 있단 말이야. 아 이거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내가 방송 언제까지 할 수 있겠지? 아 나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 하지만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야? 이미 긍정적인 사람들도 넘쳐나잖아. 내가 이런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옆에서 잡아준다니까? 옆에서 대륙남님 무슨 소리세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지금 이것만 꾸준히 한다 해도 나중에 발전성이 얼마나 큰데. 지금 대륙남님 위치에 올라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륙남님 지금 이미 틀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다니까 옆에서. 왜? 내 주위에는 긍정적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또 들으면 머리에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아. 맞아. 그래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힘 빠진 얘기를 하고 있지? 좋아.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내가 다시금 깨어난다니까.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로만 세팅해놔야 돼. 주위에 족같은 인간들, 냉소적인 인간들, 맨날 비아냥거리는 인간들 다 쳐내세요. 인생에 도움 1도 안 돼요. 왜? 그런 애들 쳐내면 친구가 없을 것 같아? 야 정확히 얘기해줄게. 그딴 친구 네 인생에 도움 1도 안 돼. 네 발목을 잡으면 잡았지 네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 1도 안 돼. 그리고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걔네들은 네 안 도와. 없어도 되는 새끼들이야. 과감히 쳐내. 저는 정말 과감히 다 쳐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인간관계는 되게 좁습니다. 막 그렇게 넓진 않아요. 하지만 충분해. 그 좁은 인간관계도 1년 지나면서 다 만나려면 벅차요. 그리고 정말 당신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바쁘면 그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당신이 해야 될 건 뭐다?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내 눈앞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내는 거예요. 열심히 해내가지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긍정의 긍정 효과를 계속 추가하면서 삶이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어. 그게 여러분들 퍼펙트 라이프. 아무튼 저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시라.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확실히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살아가니까 정말 제 자신 자체가 단단해져요. 단단해지고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되고 쉽게 흔들리지도 않고 나의 주관이 뚜렷해지고 삶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고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단단해지세요. 오늘 술 한잔 하니까 뭐 인생 얘기 많이 나오네 오늘 뭐 구구절절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항상 내가 힘들고 내가 뭔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그 방법을 써가지고 당장 행복해져야 된다. 그러면 삶은 끝없이 윤택해질 것이다. 이게 중점입니다. 각자 내가 즉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한 개씩 터득하세요. 그 방법 한 개만 있어도 인생이 달라져요. 갑자기 얘기가 한 개 떠오르는데 갑자기 떠올랐어. 왜 이 얘기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싱가폴 그쪽에 가방 브랜드 중에 찰스 앤 키스라고 있지 않나? 찰스 앤 키스 맞네. 이게 싱가폴 브랜드인가 동남아 브랜드인가 아무튼 찰스 앤 키스라는 이런 브랜드가 있어. 근데 이 브랜드는 가방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가지고 포지션이 명품 가방은 아니야. 명품 가방은 아니고 그냥 가방 한 개의 가격이 10만 원? 솔직히 명품은 아니지. 그냥 일반 보세 가방 정도예요. 이게 이제 찰스 앤 키스라는 브랜드인데 내가 지금 이 가방에 대해서 내가 무슨 광고를 하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떠오르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찰스 앤 키스라는 가방은 방금도 보셨겠지만 가방 한 개에 그냥 백 한 개에 10만 원 정도야. 비싸봤자 20만 원 안 해. 근데 보통 명품백이라고 하면 4,500 기본, 비싸면 1,000만 원 이렇게 가는 게 명품백이고 샤넬 이런 거 구찌 루이비통. 근데 얘는 그냥 10만 원, 비싸봤자 20만 원 요런 가방이야. 근데 요 가방을 어느 날 어떤 한 대학생이 있었는데 대학생이 아버지한테 대학교 입학 선물로 이 가방을 선물로 받은 거야. 선물로 받았는데 이 여학생은 대학생이잖아. 대학생 들어왔는데 와 대학 들어왔는데 아빠가 나한테 이 가방을 사줬어요 이러면서 SNS에 자랑을 한 거야. 아빠가 나한테 사준 첫 번째 가방 선물이에요. 이 명품 가방 어때요? 예뻐요? 이러면서 정말 기분 좋아가지고 자랑해 놓은 거야. 자기는 이거를 명품 가방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댓글 중에 물론 뭐 야 축하해요, 대학 진급 축하해요, 뭐 선물 받은 거 너무 예뻐요, 축하해요, 이런 댓글이 있는 반면에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야 닥쳐라, 그게 무슨 명품 가방이냐, 너 명품 가방이 뭔지 모르냐, 찰스 앤 키스는 명품이 아니다, 그게 뭔 명품 가방이냐, 이런 식의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전 세계에서 왠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이 알고리즘 타가지고 전 세계로 퍼졌어. 많은 사람들이 그건 명품이 아니다, 10만 원짜리가 뭔 명품이냐, 얘 뭔 또 무슨 구라를 치나, 명품 아닌 걸로 명품이라고 하네, 뭐 어쩌고 저쩌고 욕을 엄청 먹은 거야, 전 세계적으로. 저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인생에서 제일 쓸모가 없는 새끼들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런 댓글을 단 사람들이랑은 저는 절대 인연을 맺지 않습니다. 다 끊어내요. 근데 그건 제가 처리하는 방식이고 나의 방식인데, 그 여자 대학생은 그냥 여자애잖아, 대학생이고 뭘 몰라 사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어. 상처를 엄청 받은 거야.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아빠가 사준 가방을 선물했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근데 댓글을 보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감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헤이터들, 악플단 새끼들은 초점이 이 가방은 명품 가방이 아니다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영상을 다시 찍었어. 영상을 다시 찍으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약간 북받쳐 올랐나 봐.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들이 말하는 명품이랑 내가 말하는 명품은 다르다. 이거는 그냥 아빠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준 가방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명품인 거다. 왜 내가 느끼는 명품을 니들이 여기서 왈가왈부하냐. 니들이 말하는 명품엔 나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맞서 싸운 거야. 아빠가 사준 거기 때문에. 아빠가 인생에서 나한테 처음으로 사준 대학 입학 선물이니까 이건 나한테 명품이다 라면서 싸웠어요.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이 여학생을 엄청 응원을 했어요. 응원하면서 이 마인드 영원히 간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여학생이 그 마인드를 영원히 간직하면서 살잖아. 이 여학생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 여학생의 인생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거고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친구야. 그러면서 이 여학생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기 가족을 만들더라도 그 가족들은 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을 거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될 거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여학생에 대해서 정말 응원을 했어요. 하지만 비아냥거리는 새끼들은 여전히 있었죠. 저는 그 여학생한테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비아냥거리는 새끼들, 악플 다는 새끼들은 다 그냥 네가 과감히 끊어냈으면 좋겠다, 강해져라, 이렇게 응원을 했었어, 마음속으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이 찰스 앤 키스의 CEO가 그 여자를 찾아가서 가방을 내가 기억으로는 종류별로 선물을 해주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어요. 선물을 잔뜩 주면서. 그러면서 아마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지원해 줬을 거야. 찰스 앤 키스가 돈이 없는 기업이 아니거든. 실력이 꽤 있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당신이 마음 먹은 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도 당신을 바라봐요. 그 백날 욕하는 헤이터들, 걔네들은 뭐야? 찰스 앤 키스 CEO 살면서 한번 만나보기나 할까? 뭐 선물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 걔네들은 그냥 평생 온라인에서 악플만 달면서 그냥 썩다가 뒤질 새끼들이야. 정말 먼지 같은 존재들. 이 지구상에서 1도 이로움이 없는 새끼들. 하지만 이 여학생은 이 세상으로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면서도 정말 훌륭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이 여학생한테 붙잖아. 그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좋은, 건강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갈라집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 여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 운이 좋았지. 이런 새끼들은 영원히 그냥 시궁창에서 산다니까. 와,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구나. 나도 긍정적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 거짓말처럼. 근데 그런 걸 또 그걸 또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해. 야, CEO도 그냥 광고 효과 있으니까 가서 찾아가가지고 가방 준 거겠지. 이런 냉소적인 애들, 비아냥거리는 애들, 부정적인 새끼들, 인생에서 절대 옆에 두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당신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그런 사람은 과감히 끊어내십시오.